네, 강동영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사원입니다. 저희 연구회가 10년이나 됐는지 그 기록을 박민찬 교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박민찬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발표를 주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기성 척추암 환자들에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동의 중요성과 어떤 운동들을 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척추염은 이렇게 척추에 있는 뼈 주위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굳는 병입니다. 그래서 굳다 보니까 굳으면서 이렇게 자세가 변하기 때문에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 다른 관절염들보다도 자세를 유지하고 굳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이건 유럽과 그리고 국제 강기성 척추염 학회에서 치료에 대한 권유 사항으로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육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이런 강기성 척추염 환자들의 환우회, 협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근거 중심 의학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교육 그리고 운동 그리고 금연 그 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근거 중심으로 봤을 때 1A 혹은 2 해서 논문으로 충분히 근거가 제시될 정도로 반드시 치료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기척추염 환자에서 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참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뾰족하게 확실하게 어떤 운동이 더 좋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항상 그 대조군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는 그룹과 안 한 그룹을 이제 대조군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근거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 이제 6개월 동안 운동을 시킨 다음에 운동하기 전후를 비교한 건데 이제 바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운동 범위를 얘기하는데 운동 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의 강직을 막고 운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강직척추 환자에게 운동은 어떤 게 좋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리뷰를 하고 운동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권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하는 가장 큰 자료가 2016년도에 호주에서 재활의학과 학회에서 강기성 척추염 환자들에게 권유되는 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강기성 척추염에서 운동을 했을 때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 환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척추가 골절되면서 척수 손상이 오거나 혹은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경우에 인공관절이 탈구가 되거나 혹은 척추가 골절이 생기면서 가성관절이 생기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보고된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개개인의 진행 정도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의사나 류마티스내과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재활의학과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척추 흉곽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강기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면 이제 넘어지거나 했을 때 골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중심을 잡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지의 근력을 키우거나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동 동영상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1차, 2차로 나눠 갖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강의성 척추 환자의 운동은 환자의 증상 완화와 운동 범위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고요. 강의성 척추 환자의 운동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특이적이고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 방법은 침범된 관절의 운동 범위 유지와 자세 유지, 그리고 근력 강화를 통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룹 운동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환자들에게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런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실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매우 중요하다가 한 70% 정도 중요성을 알고는 계셨고요. 운동법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들이 이제 잘 안다라고 한 부분이 13%, 조금 알고 있다 74%.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보다 좀 완벽하거나 혹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꾸준하게 한다라는 그룹이 한 30%, 그리고 불규칙하게 하는 분들이 60%, 아예 안 하는 분들이 한 11% 정도 해당이 됐고요. 왜 운동을 잘 못하냐? 이 원인을 봤더니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통증 때문에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 동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그 시간이 없는 시간에 짬을 내서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구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영상은 근력 강화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이은영 회장님의 제안과 홍보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 12월 달에 우리가 그 이제 TFT를 구성을 해서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이제 1차 운동 동영상은 운동 범위 유지에 그 초점을 맞춰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셨던 박민찬 교수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찍었습니다. 이제 서울숲에서 제가 힘들게 막 뛰어다니면서 찍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리고 저희 모여서 상의도 하고 찍었고, 여기 김초롱 선생님하고 김혜원 선생님이 운동 범위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뭐 3주 동안 운동을 하고 전후에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측정을 하는 홍보 동영상을 했고요. 실제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가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 얼마 안 됐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운동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근력 운동 중심으로 제작을 했고, 이제 가천길병원의 여진아 교수님이 체크를 하고 이렇게 큰 도움을 특별 출연해 주셨고, 강사로는 이제 트레이너이신 이동희 트레이너, 그리고 환자 역할 했던 김대환 씨하고 도와주셨습니다. 3주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4주 정도 늘려가지고 4주로 해서 전후로 얼마나 통증이 감소됐고 그리고 운동 범위가 좋아졌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이동희 트레이너신데 아주 잘생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못 오셔가지고 조금 아쉽고요. 여기 이제 여진아 선생님하고 환자 역할 했던 우리 그 김대환 씨, 그리고 이은영 교수님, 회장님 여기 같이 찍으셨고요. 재활의학과 김도환 교수님이 감수를 해주셨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좀 아쉽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 2차 동영상 만든 거를 그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차 동영상 찍었던 우리 강사랑 환자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